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9만 명이랍니다. 앞으로 2023년, 2024년 얼마나 큰 후폭풍이 올지 걱정입니다. 저러한 역전세라고 하는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가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지금도 여전히 다른 한켠에서는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 잠실 집값 오른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15억 하던 헬리옵시티 30평대가 뭐 20억으로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냥 기사는 못 믿을 겁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제 그 부동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거든요. 17억 9천, 17억 8천, 18억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있잖아요. 그 모든 이제 부동산에 그 바깥에 붙어 있는 그 가격표가 거의 다 맞춘 것처럼 있잖아요. 천편일적으로 똑같습니다. 믿기가 어려울 정도죠. 믿기가. 뭐 한때는 24억까지 갔다 그러고 지금 뭐 거의 20억으로 회복했다고 하는데 과연 회복한 게 맞나? 뭐 매일같이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둘러보면 안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은 거의 안 보여요. 저걸로 뭘 먹고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뭐 가격이 내려갈 만큼 내려가서 바닥 찍고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반토막 났는데 입주 물량 폭탄인데 등기도 안 쳤는데 무슨 놈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전세금이 집값이 지난 몇 년간 계속 올랐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시 정상이 되는 과정에서 저렇게 전세금이 폭락하는 것 같습니다. 조작 등록하고 취소를 반복하는 게 이제 잠실 쪽에 있는 많은 대단지 아파트들의 모습입니다. 가짜 거래가 90%라는 거죠. 돈 받고 기사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참 거짓 보도로 언론으로 집값을 올리고 저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세 관련해서 역전세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터지는 거죠.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전세값이 떨어질 때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대출받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이들이 전체 임대 가구의 7.6%, 한 9만 가구 정도 된답니다. 역전세로 집주인이 올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될 보증금 차익만 24조. 올해 만기가 도래할 전세 보증금 총액의 288조 중에서 8.4%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금이 갑자기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가게들의 뭐 평균 순자산도 2021년 말에 4억 4천에서 올해 3월달에 3억 9천으로 5천만원 정도 줄었다는데 뭐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주택시장의 부진이 2년 이상 지속되면 집값이 10% 추가 하락한다고 봐됩니다. 추가 하락한다. 앞으로 미분양도 늘어날 거고 부동산 PF 대출 부실도 커질 거고요. 할인 분양 될 거고 할인 분양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질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할인 분양이 2010년에 시작했잖아요. 2015년까지 갔어요. 할인 분양하면 금방 물건이 팔리는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할인 분양 플랜카드가 계속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죠. 앞으로 우리네 삶이 점점 더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다라고 명심해야 됩니다. 역전세 관련해서 정말로 저 심각한 상황들이 부동산 시장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거다. 지금도 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둔천주공 분양받았다고, 파주의 운정신도시 분양받았다고 룰루랄라는 이들이 나오는데요. 걸려든 거죠. 근데 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도장 찍은 다음에 얘기하면 뭐 제대로 얘기 못하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야죠. 어쩌겠습니까? 뭐 뜯어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냥 끝나버린 거죠. 최소 40년 동안 금융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40년 금융노예인 거죠. 40년 금융노예로 살면 가족들 간에 불화가 없을까요?
불화가 넘칠 수밖에 없죠. 히키코모리라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나오고 가족들 간에 이제 엄청 이렇게 사이도 안 좋고 왜 그러겠냐고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못 챙겨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앞으로 한국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대혼돈, 대충격, 아비규환, 경제지옥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 아니 그래서 경제위기 언제 온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경제위기가 한순간에 뻥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아주 긴 시간 동안 차츰차츰 오는 거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끔찍한 얘기입니다.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금방 이렇게 뭐가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네 삶이 더 빡세다라는 거. 더 힘들어지고 더 힘겨워진다라는 거. 기본급 시대에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고 세금 늘어나고 각종 공과금도 올라가고 뭐 기득권들은 뭐 원래 이렇게 세금으로 내야 될 것들을 뭐 다른 용도로 이제 내고 하니까 별로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힘없고 답 없는 서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서민들에게 버스 요금 올리고 지하철 요금 올리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올리고 다 이제 아래로 다 떠넘기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 같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도 우리네 삶을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는다라는 거,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무섭죠? 겁나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별 걱정들 다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를 준 집이 있는데 전세금을 별로 안 올렸어요. 거의. 그런데도 좀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들은 가끔씩은 합니다. 확실한 건 뭐다? 무리하게 올려서도 안 되고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내 욕심만 차리려고 하다 보면 인생이 좋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명심 또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전세금을 무리하게 올렸던 집주인들이 이번에 아마 부메랑처럼 그 욕심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집주인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